남편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해서 문제인 거지. 그 말은 제가 가정부 유나 씨에게 겨우 털어놓을 수 있었던 제 40년 결혼 생활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전직 발레리나답게 저는 언제나 우아함과 체면으로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제 남편 박 회장은 겉보기에 완벽한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66세가 되어서도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왕성한 힘은 64세가 된 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겠지만 그 사랑은 저에게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허리를 짚으며 일어나야 했고 골반 통증 치료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발레리나로서 지켜온 완벽한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남편은 그런 대화 자체를 꺼려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1년 전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나눌 수 없었기에 마음마저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서재에 혼자 술을 마셨고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더 이상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이 형식적인 결혼 생활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남편의 힘 때문에 괴롭다는 고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이해해 주겠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8년 동안 우리 집을 가족처럼 돌봐준 유나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하며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녀에게 저는 와인잔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제 가장 은밀한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나 씨, 이 얘기는 절대 남편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저는 그녀가 제 유일한 비밀 공유자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저는 비로소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나 씨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유나 씨의 눈빛에서 연민과 공감을 읽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오래된 61세 여성이었고 남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대한 고백은 그녀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고통을 털어놓는 것에 급급하여 그녀의 감정 변화를 깊이 있게 읽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가 저를 위로해주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정정함과 그로 인해 제가 겪어야 할 다음 고통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주도 동창회에 2박 3일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지만 유나 씨가 걱정 마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해준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남편의 식사를 맡기고 자유를 향해 떠났습니다. 유나 씨, 오늘 블라우스 색이 참 예쁘네요. 새로 산 거예요? 제가 유나 씨의 옷차림을 칭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 네. 요즘 옷이 낡아서 하나 장만했어요 라고 답했지만 저는 그녀가 옷장 깊숙이 있던 옷을 꺼내 입었다는 것을 여자로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작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8년 동안 감정을 닫고 살았던 그녀가 드디어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마음의 친구이자 신뢰하는 고용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서 벗어날 2박 3일의 자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 씨에게 남편의 식사를 맡기고 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2박 3일은 천국이었습니다. 남편의 요구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친구들과의 수다는 저를 본래의 저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형식적인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약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잘 있었어? 라고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응, 잘 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가 남편의 식사를 잘 챙겨주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도 여보, 잘 있었어? 라며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나 씨도 어서 오세요. 사모님이라며 평소처럼 저를 맞았어요. 저는 유나 씨에게 유나 씨, 남편은 잘 있었어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네, 잘 모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걱정 마세요. 유나 씨가 잘 챙겨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과 유나 씨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서재에 혼자 틀어박혀 있지 않고 거실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 씨에게 유나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라고 답했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요즘 많이 밝아졌거든요. 남편과 유나 씨가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과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지만 유나 씨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마음의 친구이자 신뢰하는 고용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강의가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답답해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청소 후에도 서재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이기도 했고 8년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가 스스로 깨닫고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요즘 속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나? 저는 침묵이라는 우아한 가면 뒤에 의심과 고통을 숨겼습니다. 남편과 유나 씨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 씨에게 유나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저는 여자의 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빨래를 정리하던 중 저는 유나 씨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남편 빨래 좀 이상한데요? 요즘 속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나? 남편은 요즘 골프도 안 치는데 말입니다. 유나 씨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유나 씨 향수 냄새가 자주 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유나 씨가 제 남편과 선을 넘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8년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체면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이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무슨 소리예요? 유나 씨는 완벽해요. 유나 씨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가정부 이상의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알고 있었지만 유나 씨만큼은 제 옆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이미 저의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도 유나 씨에게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체면과 8년 신뢰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유나 씨가 성실하게 속죄하며 제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위안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헌신적인 노동으로 속죄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더 일찍 출근하고 더 꼼꼼하게 청소하며 저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유나 씨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의 숙제를 받으며 배신감을 사겼습니다. 남편도 유나 씨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과 유나 씨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계속되겠지만 저는 유나 씨의 속죄를 받으며 고독한 우아함 속에 고통을 묻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유나 씨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과 유나 씨 사이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채로 우아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과 배신의 상처는 깊고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 씨, 우리 집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정부 유나 씨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건설회사를 이끄는 회장이지만 제 집은 따뜻함이 사라진 성과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최근 몇 년은 특히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이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으니까요. 66세가 되어서도 남성적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내에게는 고통이었고 결국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제 남성성을 부정할 수 없었고 아내의 거부는 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있었지만 가정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유나 씨는 제게 8년 동안 가정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주고 제가 아플 때는 아내와 함께 밤새 병원에서 기다려주었죠.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가족 같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아내가 아침에 허리를 짚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유나 씨가 아내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유나 씨에게 고통스러운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나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 씨가 출근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유나 씨, 잘 왔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상기됐네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읽었습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했던 제 남성적인 힘이 유나 씨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나 씨가 끓인 된장찌개가 평소보다 짰던 날, 그녀는 저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길 때 유나 씨는 저를 여전히 힘있는 남자로 보고 있다는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빨래를 개면서 저희 셔츠를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간 억눌렸던 외로움과 남성적 욕망이 유나 씨를 향해 꿈틀거렸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대화를 거부했지만 유나 씨는 눈빛으로 저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회장이었지만 유나 씨 앞에서는 외로움에 지친 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과 유나 씨에게서 오는 위험한 설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의 달라진 시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유나 씨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은 후 저는 유나 씨를 대하는 제 태도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했던 남성적인 힘이 유나 씨에게는 환영받는 감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나 씨의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내가 유나 씨에게 고통을 털어놓는 동안 저는 유나 씨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유나 씨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유나 씨의 눈빛에서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인 저에게 정면으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정부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고통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를 남편이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아내에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수요일,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점심 식사를 준비했고 저에게 유나 씨도 같이 먹어요 라고 권했습니다. 유나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유나 씨에게 감사함과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유나 씨가 제가 어깨라도 풀어드릴까요? 라고 먼저 제안했을 때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럼 부탁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유나 씨가 저희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따뜻하고 힘있는 감촉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나 씨의 손은 아내의 손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가 저를 힘있는 남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의 마사지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고 유나 씨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일찍 귀가하면서 저희는 발각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유나 씨가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고 아내는 의심 없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순진한 눈빛은 저에게 죄책감을 안겼지만 유나 씨와의 은밀한 시간은 멈출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요일마다 어깨 마사지가 우리만의 은밀한 시간이 됐습니다. 유나 씨는 평소보다 더 젊어 보이는 옷을 입고 출근했고 저는 그녀의 변화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마사지 시간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유나 씨와의 정서적 교감은 저에게 오랜만에 따뜻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2박 3일 제주도 동창회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운명적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후 유나 씨는 정성껏 점심 식사를 준비했고 저는 그녀에게 유나 씨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솔직한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2박 3일 저는 유나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저는 유나 씨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유나 씨는 젊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며 저를 여자로서 대우해 주었습니다. 유나 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유나 씨와의 거리는 묘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유나 씨는 특별해요 라는 저의 고백에 유나 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 씨의 긍정적인 반응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계획이 틀어졌지만 저는 유나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유나 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유나 씨에게 솔직한 외로움을 고백하고 유나 씨도 저에게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유나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유나 씨의 눈빛은 긍정이었고 우리는 키스를 통해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유나 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아내에게 거부당했던 남성적인 힘이 유나 씨에게 환영받는 온기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 씨는 저를 힘있는 남자로 인정해 주었고 저는 8년 만에 남성적인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유나 씨와 저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가정부가 아닌 마지막 여자였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아내에게는 줄 수 없었던 정서적 교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형식적인 껍데기뿐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소희는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유나 씨는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고 저는 유나 씨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유나 씨와의 금지된 시간은 저에게 황혼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유나 씨와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과 의심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유나 씨의 달라진 표정과 향수 냄새에 의문을 제기했고, 저와 유나 씨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저에게 죄책감을 안겼지만 유나 씨와의 은밀한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유나 씨에게 남편의 잦은 속옷 세탁과 서재의 향수 냄새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저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유나 씨의 당황스러운 표정에서 진실을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유나 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 씨와의 금지된 관계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저희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유나 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이 짙어지자 저는 유나 씨에게 단절을 고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소희 아내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들킬 것 같아요. 유나 씨는 슬퍼했지만 저의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유나 씨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을 때 저는 황혼의 일탈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나 씨와의 단절 후 저는 다시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와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계속되겠지만 유나 씨와의 금지된 교감은 저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헌신적인 노동으로 속죄를 시도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더 일찍 출근하고 더 꼼꼼하게 청소하며 아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유나 씨의 헌신적인 모습은 저에게 죄책감을 안겼지만 유나 씨의 성실함은 저에게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유나 씨,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유나 씨가 자책하는 게 보여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유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유나 씨는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나 씨의 솔직한 고백은 저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가정부가 아닌 외로움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계속되겠지만 저는 유나 씨와의 금지된 교감을 통해 외로움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 후반기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과 속죄,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유나 씨와의 관계 단절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형식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마지막 여자이자 외로움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제 내면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아내와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계속되겠지만 유나 씨와의 금지된 교감은 저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유나 씨에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헌신적인 노동으로 속죄를 시도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더 일찍 출근하고 더 꼼꼼하게 청소하며 아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유나 씨의 헌신적인 모습은 아내에게는 속죄로, 저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유나 씨에게 유나 씨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배신감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고독한 우아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체면 때문에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저에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유나 씨의 헌신적인 속죄는 저에게 위안이면서도 고통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매일 더 일찍 출근하고 더 꼼꼼하게 청소하며 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저는 남편과 유나 씨가 선을 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유나 씨에게서 정서적 교감을 얻었겠지만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유나 씨에게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체면과 8년 신뢰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의 속죄는 저에게 최선의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고독한 우아함 속에 고통을 묻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가정부 이상의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나 씨만큼은 제 옆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 씨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저희 옆을 지나갈 때 우리는 짧은 침묵 속에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유나 씨의 눈빛에는 후회와 체념이, 아내의 눈빛에는 체념과 고독이, 그리고 제 눈빛에는 죄책감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과 속죄,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유나 씨는 성실한 노동으로 속죄를 시도하며 가정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체면이라는 우아한 가면을 쓰고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유나 씨와의 금지된 교감을 통해 얻은 외로움을 견딜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황혼의 일탈은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위험하며 한순간의 충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외로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속죄하며 공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외로움과 충동 앞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